안녕하세요. 유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앞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드시고, 잘 배설하고, 잘 주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건강한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네.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계속 통증이 유발이 되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기관을 많이 내어놓은 원인은 바로 이 통증 질환이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통증 질환은 관심사라는 거죠. 통증 질환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래서 뭐 딱 생각나는 거는 다쳤을 때 어디 뭐 부러지거나 우리가 뭐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조직이 손상되면서 외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염증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좀 이런 외상성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몸속 환경이 안 좋아져서 생성되는 그런 내인성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 통증은 사실은 통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통증은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 시그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뜨거운 이렇게 주전자를 만졌을 때 뜨거운 어떤 감각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계속 타들어가겠죠. 화상이 심해지겠죠. 우리 조직이 굉장히 심한 손상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통증이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곳을 만졌을 때 바로 이렇게 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 장기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졌어요. 뭐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이 주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통증은 이런 유익한 어떤 반응인데 하지만 이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상성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외상에 따른 그런 치료를 하고 쉬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 내인성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몸속 환경이 좀 많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림프관도 타고 다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온몸에 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담 독소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뭐 피로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위장질환 당연히 뭐 그럴 거고 이 담 독소가 이 혈관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혈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통증 원인을 설명할 때 뭐 담음, 어혈 이런 것들을 보통 통증의 원인이다 설명을 해요. 근데 어혈은 외상성으로 다쳐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내인성으로도 뭐 담음과 같은 독소의 문제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절염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관절 조직에 이제 염증이 예를 들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조직의 어떤 관절 부분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이 독소가 들어오는 과정, 예를 들어서 장점막이나 어떤 구강점막이나 이런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독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염증으로 인해서 몸속 환경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것이 만약에 관절 부위에 예를 들어서 생겼다. 그러면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통증 질환에 담음이나 어혈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담 독소가 자가 면역 질환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 내부가 우리의 방어 체계가 있어요. 우리 어떤 항원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나쁜 물질들을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 방어 체계가 자기 몸을 외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자기 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우리 그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몸 속에 노폐물, 나쁜 환경, 독소 환경이 생성되어서 이것이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통증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성 통증 질환 종류에 좀 유명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근막통증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의 어떤 지금 현재 원인도 좀 여러 가지 밝혀진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좀 많이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고, 근막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통증은 좀 이렇게 치료로 많이 완화를 시킬 수가 있지만 잘 재발하기도 하고 좀 빈도수가 높은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만성 통증, 이런 몸속 내부 환경이 오염이 되고 많이 독소로 더러워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한약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크게 치료는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통증이 발생한 부위, 통증이 발생한 부위의 통증을 일단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한의학적인 치료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죠? 다들 지금 하나 딱 떠올리셨을 거예요. 바로 침치료가 있습니다. 이 침치료는 지금까지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통증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 통증을 잘 조절하는 그런 치료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이런 통증이 좀 심할 때 이것을 줄여주는 약침 치료도 병행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담 독소 제거를 통한 몸속 환경 개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인성 통증 질환은 그런 몸속 환경이 더러워져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소 제거를 통해서 몸속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 치료가 있어요. 이 장내미생물은 현대에 와서 굉장히 각광받는 연구 분야입니다. 장내미생물은 면역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각종 질병에 관여하고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면역에 관여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현재 많은 연구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의학적 치료가 이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 치료에 상당한 강점이 있어요. 한의학 이 장내미생물의 환경을 어떤 잘 유익한 쪽으로 개선을 해주는 그런 치료다, 이런 부분의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장내미생물의 환경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장기능 개선 치료가 있는데, 통증 질환에 왜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느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진통제를 달고 살거나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계속 약을 복용하시게 되니까 위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기능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치료를 통해서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아까 제가 담 독소가 결국에는 위장, 장점막이나 위장에서 처음에 이제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위장 기능을 개선을 치료하게 되면 이 담 독소가 생성되는 환경도 많이 개선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 네 가지 치료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이제 몸속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한의학적 치료가 통증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속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물들을 섭취를 좀 금하시는 게 좋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질 좋은 식재료로 소박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트레스, 이 과민한 그런 자극들이 각종 만성 통증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충분한 수면, 휴식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 식단, 특히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은 굉장히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과 이 식단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통증질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